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동영상은 CS 전략론 지난 2020년 4월 19일에 봤던 2020년 2회차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영상에 대해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저희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국가 고객 만족도 NCSI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문 구성 내용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아래쪽에 보면 보기를 좀 볼까요? 재구매 가능성 평가. 자, 재구매할 가능성이 있나요? 재구매 시 가격 인상 허용률 또는 재구매 유도를 위한 가격 인하 허용률. 자, 여기서 잘 보면 인상이 돼도 받아들이고 인하가 돼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특징일까요? 흔히 충성도를 갖고 있는 고객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고객 충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주로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정성조사 방법 중 하나로 잘 훈련된 면접원이 조사 대상 한 명을 상대로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행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정성조사 방법 중 하나로 키워드가 될 거고요.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행합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심층 면접법입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위의 보기에서 정성조사 방법 중 하나,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행하는 기법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라파엘과 레이피가 제시한 고객 충성도의 유형 중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얘가 키워드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따지면 답은 단골 고객이 될 겁니다. 경쟁 고객이라는 관점은 라팔과 레이피가 나눈 고객 구분 관점에 해당하지 않고요. 예비 고객, 저희가 흔히 프로스펙트라고 부릅니다. 구매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계층. 자, 완전 고객도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충성 고객, 칭찬을 아끼지 않는 계층,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레이나르츠와 쿠머가 제시한 이 두 학자가 나오면 사분면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분면에 네 가지 구분 관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충성도 전략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회사와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의 적합도가 낮습니다. 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 유지를 위한 더 이상의 투자는 불필요합니다. 세 번째, 매 거래마다 이익을 창출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세 가지 중에 키워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난데없이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생각할 시간을 다 주고 있고, 자, 세 가지 키워드 중에요. 가장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세 번째에 있는 매 거래마다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자, 매 거래마다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해서 고객이 와서 뭔가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물건을 산다 라고 봤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깎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고객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죠. 큰 금액을 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거예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사분면의 구별 관점 중에 딱 해당하는 건 뭘까요? strangers, 낯선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 관점으로 딱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버터플라이, 저희가 거래적인 만족을 달성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양을 사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루 프렌드. 자,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꼭 키워드가요, 지속적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베나클스 3번에 있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갑 점유율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지갑 점유율에 대한 측면 그렇게 구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서브컬 문제가 또 나오네요. 서브컬의 5가지 갭 모델 중 차이에 대한 모델이죠. 이번에는 아까 서브컬의 품질 차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갭 모델을 물어보기 위해서 서브컬이라는 걸 서브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이 끌고 온 겁니다. 갭 완이 발생하는 경우, 자, 갭 완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회사가 고객에게 기대를 모를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라고 따지게 되면 1번 팀워크의 형성. 팀워크는 뭘까요? 결국 직원들에 대한 얘기라고 본다면 갭3가 될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연결 어떻게 될까요? 얘도 갭3입니다. 경영 통제 시스템 개발. 경영 통제는 뭐 때문에요? 종업원, 직원 때문에요. 얘도 갭3. 조직의 관리 단계 축소. 조직 관리 단계가 축소된다는 건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굉장히 빠른 보고 단계와 또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고객의 기대를 모르는 관점을 직원들을 통해서 고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4번의 보기가 갭 1이 발생할 경우에 해결 방안에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5번 종업원의 업무 적합성. 자, 종업원 얘기 나옵니다. 갭3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조금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갭 1이 왜 발생할까? 갭 2는 뭐 때문에 발생할까? 갭 3는 다 종업원 얘기겠네. 갭 4는 광고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와에서 나오는 어떤 맞지 않음에 대해서 발생하는 차이일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신 다음에 원인은 지금 어느 정도 유추가 되셨으니까 해결 방안을 거기에다가 맞춰 넣는 방식으로 문제의 대응 방법들을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수립 장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가 문제에서 계획 수립이 나온다라는 건 전략론을 통틀어서 딱 두 글자가 생각나셔야죠. 통제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통제의 근원이 된다는 건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계획 수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2번 조직 구성원의 행동 지침이 됩니다. 맞습니다. 3번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4번 집중도를 높이고 조직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맞습니다. 5번 통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행동 통제의 근원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답입니다. 자,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계획 수립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치마킹 나옵니다. 벤치마킹 유형 중 서로 관계가 없는 다른 업종 기업들에 대하여 벤치마킹이 수행되는 유형은 이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내부, 그 다음에 경쟁, 기능, 포괄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요. 사업부 대 사업부 또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 내부 벤치마킹, 이종 업종 간에 동종 업종 간에 이루어지는 거 경쟁 벤치마킹,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종 타업종이긴 하지만 끌고 오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설명까지 다 나와야 기능 벤치마킹. 이 설명이 없이 타 업종, 이 업종에서 끌고 옵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답은 뭘까요? 포괄 벤치마킹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끌고 오는데 한계점이 생긴다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기능 벤치마킹과 포괄 벤치마킹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소비자 심리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 자, 여러분 이거 잘 보면 이 마케팅 용어에 대한 걸 또 하나 물어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CS 리더스는 마케팅 용어에 대한 거를 꼭 이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나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또는 어떤 시험 볼 당시 그 어떤 요 근래 상황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것들이 문제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거기에 딱 해당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잠깐 보기를 좀 볼까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 AI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알렉스부터 시작을 해서 알렉스가 아니라 알렉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또한 괄호 안의 영향으로 AI기를 이용한 가정에서 장보기, 홈 트레이닝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잘 보시면 고객이 직원과 마주 보게 되는 경우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가지 않고도 또는 누군가와 대면하지 않고도 뭔가를 살 수 있고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고 라는 관점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언택트 라이프가 될 겁니다. 언택트 라이프가 딱 맞는 설명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흔히 어떤 분들이 리테일 소비라고 부르는데요. 리테일은 저희가 이제 소매 형태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요 위에 보기로만 봤을 때는 언택트 라이프가 훨씬 더 맞는 답안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AIO 분석 기법의 세 가지 차원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A는 액티비티, 활동, 액티브 활동, 그냥 저는 요약해서 불러드릴게요. 인터레스트, 흥미, 또는 뭐 관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피니언, 의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세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자, 어떠한 사물과 사건 또는 화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계속적인 주의를 부여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 화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계속적인 주의를 부여한다. 계속 바라보게 만들고 관심 있게 만든다 라고 본다면 인터레스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관심에 대한 설명이겠죠. 또는 뭐 여가를 보내는데 관련된 활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활동일 거예요. 말 그대로다가 어떤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응답을 조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의견이 될 겁니다. AIO 분석.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에 오니까 조금은 난관에 부딪히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KMAC입니다. 저희가 많이 공부하시는 PCSI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제시한 고객가치 지수 CVI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시험 보신 분들이 또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받으신 시험지에는 이게 CSI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CVI가 맞습니다. 측정 모델의 측정 단계 중 다음 보기의 괄호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매번 특이하게도요 전체 내용을 다 써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보기에다가 전체 내용을 다 써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보기를 좀 보면 1단계 고객 니즈 수집 및 분석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고객 가치 요소 발굴이 맞습니다. 3단계가 리서치 시행이 맞고요. 4단계부터가 이제 기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요. 그냥 비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4단계가 핵심 가치 추출이 맞습니다. 네, 다가 맞아요. 다 3번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4번 보면 5단계죠. 5단계는 고객 가치 컨셉 도출입니다. 위에서는 핵심 가치 추출이라고 나왔는데 그 밑에 5단계는 고객 가치 컨셉 도출이에요. 그 다음에 6단계가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 과제 도출입니다. 그래서 4단계가 추출, 5단계가 도출, 6단계가 도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흔히 이 문제가 나올 때 4, 5, 6단계를 가로를 친다든가 여기 알맞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답은 지금 뭐냐? 4번에 있는 창의적 서비스의 범주화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여기는 고객가치 컨셉 도출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풀어보셨습니다. 실제로 전략문 문제 총 30문제를 보셨는데요. 전략문 같은 경우는 잘 보면 개론만큼이나 난이도가 꽤 낮았던 건 아닙니다만 30문제 중에 7, 8문제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고민을 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음번 시험, 곧 다음 주 정도, 아마 다음 주 5월 17일, 31일로 변경이 됐죠. 그 시험을 보실 때쯤에는 아마 얼마나 문제 유형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문제의 난이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지껏 설명드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영상으로 듣고 있으려니 조금 버겁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 서점에 가시면 제가 기존의 기출문제, 실제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자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담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출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문제집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오프라인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온라인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에 오시게 되면 기존의 기출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형태, 공부하시기 적합한 형태로 구분하여 놓은 다양한 기출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분석 자료도 있고요. 시험 대비 대응 자료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료로 운영된다는 건 조금 양해 바랍니다. 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나서 영상이 내가 시험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